M777 곡사포는 무겁고 거대한 하포로 무게가 4톤이 넘습니다. 엔진도 없고 장갑도 없으며 첨단 조준 및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전통적인 군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첨단 무인 항공기와 최첨단 무기 체계가 지배하는 분쟁에서는 상대적으로 쓸모없어 보여야 합니다. 결국 카미카제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적의 포병을 손쉽게 찾아내어 파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투지와 혁신 그리고 지능적인 적응을 통해 이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무기를 자신들의 전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기 전에 문제의 무기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M777 곡사포는 영국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즈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견인식 155mm 화포 체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품의 약 70%는 미국에서 생산되며 생산과 통합 작업은 영국과 미국, 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M777 곡사포는 2000년대 초반에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었으며 그 이후로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이 M777을 운용하고 있으며 M777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곡사포는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곡사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엄청난 효과를 입증해왔습니다. 그리고 M777의 기술 사양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교적 크고 부피가 크지만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M777은 4.2톤으로 대체 대상으로 삼았던 7.15톤짜리 M198 곡사포보다 41% 가볍습니다. 이것은 주로 설계의 많은 부분에 비교적 가벼운 티타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A에서 B로 옮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로키드 C-130 허큘리스나 C-5 갤럭시 같은 헬리콥터와 수송기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MTB와 MTBR 같은 전술 차량을 이용해 지상에서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M777의 더 현대적인 설계 덕분에 운영에 필요한 인원도 그만큼 적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최대 9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지만 M777은 5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3명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M777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정밀성일 것입니다. 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GPS 유도 탄약을 활용하여 M777은 최대 25마일, 즉 40km 떨어진 표적도 매우 높은 정밀도로 극히 적은 오차 범위 내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확성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M777을 거대한 저격소총이라 부릅니다. 이는 다른 국사포보다 먼 거리 표적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777의 다재다능함도 있습니다. M777은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M982 스마트 포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탄은 최대 24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목표 지점에서 10m, 약 33피트 이내에 명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M549A1 로켓 추진탄, 보포스 유도 집소 포탄, M1128 베이스 블리드 탄약, 그리고 장거리 XM113 탄약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인 2022년 4월,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90문의 M777 시스템을 대량으로 지원받았고 추가로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더 많은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존 탄약뿐만 아니라 M718 원격 대전차 지뢰와 같은 특수 포탄을 포함해 수백만 발의 포탄도 지원했습니다. 램은 내부에 대전차 지뢰가 들어있는 일종의 포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곧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초까지 M777은 이 분쟁에서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무기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격은 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내는 수단이었으며 양측 사상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추정치에 따르면 포병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약 40만 명의 병력을 사살하거나 부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세자르 155mm 자주곡사포, 미국의 M142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그리고 M109 팔라딘 자주포 등 수많은 서방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777은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들 사이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다루기 쉽고 매우 정밀하며 신뢰성이 높아서 여러 번 그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크렘린 측 병력은 돈바스의 작은 마을인 블레다르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러시아 군대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그 지역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공격에는 탱크, 보병 전투 차량, 장갑 인원 수송차로 이루어진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병목 지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777은 그들을 아주 손쉽게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30개가 넘는 중화기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M718 램포탄을 사용해 탱크와 장갑차를 손쉽게 격파했습니다. 다른 전선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M777의 운명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지상전 전술과 기계화 돌격에 훨씬 덜 의존하게 되었고 대신 무인 항공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러한 전쟁 양식으로 전환해 나갔고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드론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 대의 드론이 언제든지 전선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크고 무거운 포병 체계는 갑자기 지도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표적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M777을 자유롭게 배치하거나 적 돌격 부대를 마구 포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항상 위에서 오는 위협을 경계해야 했고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과 다른 자폭 무인기의 독특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M777은 분명히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피해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무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무기는 자체 장갑이나 다른 보호장치가 없어서 드론 한 대가 적절한 위치를 타격하기만 해도 곡사포 전체가 일시적으로 혹은 최악의 경우 영구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군사 분석가들이 분쟁이 점점 더 드론 전쟁 단계로 접어들면서 M777이 결국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인 지금도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여전히 777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M777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제1독립불교연대는 M777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훨씬 약해졌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제1연대는 최근에 이 곡사포를 새로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777 곡사포를 몇 대 더 보유하게 되었고 모두 이미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곡사포들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곡사포들은 매우 정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곡사포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팀들은 80%의 효율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발사된 포탄의 대부분이 목표 지점에 명중하고 있으며 이 곡사포들은 매일같이 적의 전차, 차량, 병력 집결지 및 기타 자산들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러시아 드론들이 하늘을 순찰하며 한순간에 M777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탄을 탑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런 무기들에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결국 모든 것은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도 그에 맞춰 진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M777을 퇴역시키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받아들이는 대신 키이우 측 전력은 오히려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이며 지능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777포를 전선 가까이로 견인해 적의 위치를 향해 발포하며 적 차량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론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전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M777, 이 포탄 한 발만 쏘아도 적이 바로 움직입니다. 드론 부대는 정찰용 무인기와 란셋 배의 폭탄을 동원해 즉각 움직이고 샤헤드 드론의 위협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치명적인 사냥터로 바꾸며 적 포병 전력을 찾아내 파괴합니다. 승무원들이 재장전하거나 다음 사격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M777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위치를 점령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술은 하루에도 여러 번 곡사포의 위치를 바꾸며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방식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1연대도 이를 인정하며 경험 많은 승무원이라도 이런 대포를 가지고 위치에 도착하는 것은 거의 운에 맡겨야 하는 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동 중에 발각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병사들은 이동할 때마다 모든 탄약과 기타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 도착하면 대포를 다시 설치하고 장전하고 발사 준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철수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 곡사포들을 최대한 오래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777의 설계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곡사포가 이전의 포병 시스템에 비해 매우 가볍다는 사실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운반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포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기술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어서 러시아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반격하기 전에 신속하게 사격 위치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20년에 우크라이나군이 M777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키이우 측 병력은 기만용 모형 같은 추가 비책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재료들, 나무, 고철, 심지어 오래된 하수관까지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기술자들은 러시아군이 드론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 완전히 가짜 M777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잡한 부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미끼들은 종종 실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미끼는 최근에 발사된 것처럼 보이도록 작은 연기까지 내뿜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미끼들은 진짜 청열의 열 신호를 흉내내기 위해 배터리로 작동하는 히터나 작은 엔진 같은 열원으로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드론이 이 미끼를 진짜로 오인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M777은 이미 다른 사격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끼 제작에 $1000도 안 들지만 러시아는 이를 파괴하려고 최대 $50,000짜리 무인기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들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경제적 측면에서 승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 인력,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거의 얻는 것이 없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M777 곡사포에도 다소 독특한 개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많은 모델들은 전자장치와 사격 통제장치 제거되었습니다. 미친 짓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매우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M777이 처음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많은 포에는 배터리, 태블릿, GPS 센서가 내장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 자체 아래에는 태블릿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들어있는 칸이 있었고 두 개의 태블릿은 각각 사수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실제로 그 태블릿, 배터리, 센서에서 나오는 전자 신호를 이용해 M777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 연대 관계자는 병사들이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하며 옛날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전자장비가 없으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포를 찾아내어 파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M777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적의 최전선 돌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777 포병대원들에게 포를 장전하고 사격을 조준하는데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장전봉이라 불리는 큰 곡선형 막대로 포탄을 포신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포탄은 무겁고 레머는 다루기 불편하며 포 자체도 매우 시끄럽고 재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다시 승무원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대는 첨단 외골개업 슈트를 착용한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 슈트 덕분에 포탄을 들어올리고 위치시키는 작업이 훨씬 쉬워졌으며 허리와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운영팀들도 자신들이 가진 무기와 탄약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M777 포 반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엄격하게 목표물에만 사격하며 불필요한 사격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개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데에는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M777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탄약이 덜 낭비되고 더 많은 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여 러시아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적에게 보복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포탄 낭비와 곡사포 과도 발사를 피하면 우크라이나는 장비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M777 포신은 최대 2500발을 발사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들로부터 많은 무기 체계와 탄약을 받았다고 해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발사마다 신중해야 하며 무작위로 포탄을 쏘면서 몇 발이 목표에 맞기를 바라는 식으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자원을 아끼며 목표를 신중히 선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사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효율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명중률이 95%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포탄난이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M777 자체의 뛰어난 설계와 우크라이나 운영병들의 인내심과 규율을 모두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동 사격 전술과 더 나은 위치 선정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여전히 위협입니다. 다양한 안티드론 방어 체계는 포대 위에 설치된 드론 그물과 같은 장비를 포함해 직접적인 타격과 포의 파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드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교란해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자전 기술, 그리고 러시아가 반격을 준비할 경우 이를 경고해주는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 감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발사 위치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며 종종 노출된 위치보다 드론과 적 포병에 훨씬 더 강한 안전한 요새화된 장소에 곡사포를 배치합니다. 이러한 방어 전술과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M777이 전장을 온전히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전장에 배치하는데도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한 병사는 우리 곡사포는 란셋 드론, 그라드 로켓, 크라스노폴 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항상 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경우에는 전투의 한가운데서 신속하게 수리를 해야 할 때 우크라이나 팀들은 여러 다른 장비에서 나온 부품을 사용해 프랑켄슈타인 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손상된 포병 시스템이 수리 공장으로 보내져 숙련된 팀과 정비사들이 기적을 일으켜 수십 년 된 무기들을 다시 새 것처럼 보이고 작동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이 무기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용이지만 실제 전투에선 우리 방식대로 씁니다. 많은 걸 직접 알아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이번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최상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이상적인 장비를 항상 갖추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전쟁 초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매우 역동적인 전쟁 양상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겉보기에 쓸모없거나 구식인 자산들을 군사기계의 소중한 일부로 바꿔냈고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M777이 계속해서 러시아 진영에 포격을 퍼붓고 크렘린 측 병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혁신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키이우의 병사들이 러시아 전투기 부대에 어떻게 치명적인 장거리 공격을 가했는지 살펴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쟁 흐름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바뀐 과정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양한 분쟁에 대한 통찰과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